안녕하세요. 청년 사형화대학 학우 여러분. 서로의 스케치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54대 사형화대학 부학생회장 독일어과 19학번 김현중입니다. 서로의 스케치북은 취업에 고민이 있는 모든 사형화대학 학우들을 위한 취업 특강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외대 사형화대학을 졸업하시고 취업에 성공한 선배님들과 함께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서로의 스케치북 두 번째 선배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회사 주이노션 사원으로서 사내 스타트업 공모전에서 수상하였으며 해당 공모전을 통해 주능금을 설립하신 사형화대학 졸업생 선배님이십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광고 마케팅 일을 졸업하고 두 번째로 스타트업을 새로 설립해서 1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눈금의 이규용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후배님들이 선정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긴 하지만 또 훨씬 더 대단한 선배님들이 많으실 텐데 혹시 다들 시간이 안 되셔서 제가 온 건 아닌지 아닙니다. 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번 기회에 저희 모교 후배님들하고 이렇게 조금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흔쾌히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취업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을까요? 올해 재직하셨고 이제 그러면 취업에 대해서 좀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취업이요? 네. 뭐 단어나? 갑작스러운 질문인데 취업은 제 생각엔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 하기 전에는 하나도 모르니까 두려운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 이력서든 아니면 면접이든 자소서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답을 알 수 없는 유일한 어떤 시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좀 학교를 졸업하신 지 좀 됐을 것 같은데 네네. 외대에서의 학습이 또는 전공이 취업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전공은 당연히 독일어지만 독일어만 쓰고 있냐라는 것들에 대한 것은 노지만 전체적으로 대학에서 배웠던 많은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이 제가 현업에서는 굉장히 크게 쓰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학 재학 시절 중에 교내외 활동 중에 취업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이 있을까요? 저는 독일어과 축구팀 롯데카르테라고 제 자소서에도 썼고 좀 웃으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조금 더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활동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좀 이제 아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딱 축구뿐만 아니라 뭔가 취업에 직결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배우는 게 전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축구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그 안에서의 조정, 커뮤니케이션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현업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들을 오히려 어필하는 게 다른 많은 중요한 이제 동호회나 활동을 했던 친구들보다 좀 더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저를 선발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최근 광고나 멀티미디어 마케팅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무 능력이나 자격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오셨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가장 크게 저도 이제 대학생들 분들 아니면 이제 신입하는 분들 면접을 들어가 보면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오버 스펙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최소한의 너무 많은 경쟁이 몰리다 보니까 그 기준이 오버로 올라가 버리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필요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기준조차도 못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세컨드 기회 자체를 못 잡다 보니까.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나서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취업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본다면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본인이 해왔던 꾸준한 어떤 조직 안에서의 어떤 리더십, 성실성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면접관으로도 좀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소서에는 어떤 부분이 어필되는 게 좋을까요? 혹은 작성하셨던 자소서에는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가장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과거의 이력들로부터 내가 이 회사의 이 조직에서 몸 담았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궁금증, 이 친구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매력적인 트레일러를 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광고 마케팅 분야에서 포트폴리오가 어떤 강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광고 마케팅 하는 거랑 똑같이 키워드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수백 개, 수천 개를 보는데 이 내용들을 다 알 수 없거든요. 사실 안타깝게도 요즘에 뭐 AI까지도 들여다보니까 네. 근데 이걸 보고 이 친구는 뭐뭐가 있다라는 싸움인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만약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특별하고 특이하고 뭔가 기가 막힌 인재를 뽑는다기보다는 네. 어떤 뭔가 이런 조직 안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을 와해시키지 않는 어떤 스탠다드를 뽑는 게 더 강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요소들은 성실함. 이 친구가 성실하게 해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은 더 만약에 거기서 더 나아간다면 이 친구는 근성이 있다. 끈기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친구는 재밌다. 그게 이제 펀이고 크리에이티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베이스로 자기 거를 조금 더 어떤 데코레이션 할 수 있으면 어떤 포맷이든 어떤 양식이든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돼요. 오랫동안 좀 재직을 하면서 입사 전과 입사 후에 네. 뭐 기존에 예상했던 것과 달랐던 점이나 뭐 같았던 점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혹시 이 광고 쪽 영역을 고민하는 분들도 네. 보면 제가 실제적으로 면접에서도 봬도 대부분이 광고는 기획과 제작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네. 하세요. 근데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특히 큰 조직에 가면 별의별 뭐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미리 본인이 재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카피라이터가 꿈이었어요. 카피라이터를 계속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저를 보는 그때 이제 팀장급 이상 되는 리더나 임원분들은 기획을 네가 한다면 당장 뽑겠다. 근데 너는 카피는 쓸 수 있는 애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셔서 본인이 뭔데 나 이렇게 생각하지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은 반대로 그 입장이 돼 보니까 그분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나는 기획할 거야. 나는 카피할 거야. 이렇게 재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 안에서의 어떤 것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네. 내가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다양한 업종, 그 회사 안에서도 이제 이런 파트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고 어떤 한 영역 안에서 내가 다양한 능력들을 배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신 가요? 맞습니다. 이번 질문으로는 광고 마케팅 분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경험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광고 쪽이라고 보면 공모전 그리고 인턴 그리고 이 이외의 어떤 지금처럼 이제 이런 대학 안에서의 활동들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경험을 조금 해본 친구들이 와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활동하는 것들,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회사 입장에서 선발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끼리 동호회 안에서 뭐 광고 연합 동아리나 이런 데 안에서 하는 활동들도 어떤 기존의 회사들의 어떤 그 광고 마케팅 프로세스하고 유사하게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심도나 깊이나 아니면 예산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 방식들은 유사하거든요. 동호회 같은 데서 활동을 하고 가능하다면 인턴 같은 경험을 조금 더 쌓아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베스트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어떤 공모전 같은 결과까지 나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들어가려는 시험문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 광고 마케팅 쪽이라 하면 좀 박봉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오래 재직하신 선배로서 좀 네.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박봉이다. 대기업들 이제 특히 또 많이 선호하시는 네. 대기업들 연봉 테이블을 정확하게 몰라도 대략적으로 보면 네. 앞자리가 바뀔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거기에 내가 6개월, 1년 동안 난 죽어도 5자리를 달아야 돼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소기업 안에서 스타트를 했지만 나중에 경력직으로 이제 점프업 하면서 마지막에는 저랑 같은 연차에 대기업 출신의 어떤 공채 출신보다 조금 더 제가 연봉 테이블이 높았거든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 내가 쌓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그러면 혹시 연봉 외에도 좀 워라밸? 흔히 말하는 네. 워라밸이나 광고회사에서 워낙 사람들이 뭐 야근 많이 한다, 네, 좀, 주말에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그리고 입장에서 네. 보면 좀 을이라는 좀 얘기가 네. 좀 많은데 혹시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는 에이전시다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예산이 또 그쪽에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스케줄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쪽을 따라가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한 10년 차 됐으니까 제 처음의 시작과는 네. 지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대기업들 메이저들도 다 50시간 적용하거든요. 주 40시간만 근무해요. 뭐 라떼는 저 때는 뭐 금요일날 퇴근 직전에 가방 맸다가도 야 새로운 프로젝트 있어. 이번에 무조건 될 거야 라고 해서 주말을 날려버리는 게 정말 다반사였는데 네. 저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을 돌이켜보면 일주일에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는 훨씬 더 바뀌고 네. 물론 그 다른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의 업무 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갑을 관계도 네. 이슈가 참 한참 많았잖아요. 네. 저도 현업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저 후배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그런 이슈가 오히려 생긴 게 저는 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안에서 골마 터진 것들이 발생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법령이나 이런 규정들을 제정하면서 정말 연휴가 있거나 휴일이 있거나 이럴 때 있어서 어떤 무리한 요청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제가 소속된 곳 안에서도 광고주가 무리하게 이런 이제 요청을 했던 것들이 이슈가 돼서 광고주 마케팅 담당자가 징계를 먹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 왔으니 그런 데 있어서의 어떤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광고 에이전시와 이제 광고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 광고라는 게 큰 마케팅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행사랑 그 어떤 클라이언트 역할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역할이 꽤 다르거든요. 현업에서의 어떤 마케팅 팀들은 큰 틀에서의 어떤 마케팅 계획 그리고 어떤 브랜드 관련된 것들을 좀 큰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그 안에서의 어떤 프로덕트 아니면 서비스 아니면 어떤 캠페인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에이전시에 요구하는 겁니다. 기존의 에이전시는 그런 어떤 단품 프로덕트나 아니면 서비스나 캠페인들을 대행했지만 요즘에는 브랜딩까지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업무 영역들이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시에서도 이직을 해서 광고주로 많이 넘어가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아니까 이 생리를. 그래서 요즘에는 광고주 마케팅 팀이 이런 대행사 출신들로 많이 꾸려지더라고요. 어느 쪽에서 시작하셔도 좋으나 가능하다면 저는 에이전시에 시작해서 이런 어떤 큰 어떤 비전이나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메이저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좀 뽑지 않는 추세인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아는 바로는 신입사원을 안 뽑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공채를 선발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좀 이제 메이저 회사들을 시작으로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근데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잔인하지만 또 어떤 그런 시간과 비용의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저 연차 보통 1년에선 보통 2, 3년 정도 되는 저 연차들은 여러분 아까 연봉 얘기했잖아요. 연봉에 비한 퍼포먼스가 낮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또 낮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그래도 어떤 사회적 책임이든 아니면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의 어떤 교육 기회들을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제공해 왔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할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할 수 없고 교육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위주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뽑아 쓰겠다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뭐 당연하다고 생각되진 않고 저도 그 부분들 좀 잘 이해하시고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어떤 포지션에서 뽑고 싶어 할 것이냐를 좀 보시고 이런 전략 방향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직을 좀 자주 하시게 된 뭐 이유나 혹시 뭐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광고 마케팅 쪽 영역이 다른 업계보다는 사실 이직이 좀 잦은 편이에요. 시장 안에서의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몸값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볼 수 있는 건 이직밖에 없거든요. 대기업들의 어떤 그 연봉 테이블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조금 더 그 안에서의 어떤 다양한 어떤 역할들, 그 조직의 규모도 다양해지면서 이직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꿀팁을 말씀드리면 이직을 하면서 원래 같은 기업에 저랑 똑같은 연차에 신입사원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있는 그 신입사원 테이블, 연봉 테이블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선배님께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회사에서 일해 보셨는데 기업 규모에 따른 장단점과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있을까요? 또 오늘 그 후배님들하고 이런 자리가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알리바바의 그 마윈 회장이 했던 얘기가 저한테는 가장 크게 그 가슴이 와닿았어요. 20대 때는 작은 곳에서 일하라. A부터 Z까지 모든 걸 경험해보라. 그리고 30대에선 큰 조직에서 일하라. 시스템을 배우고 조직을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소름 끼칠 정도로 공감했거든요. 제가 첫 번째 회사를 조금 더 중소기업에서 스타트를 해서 또 중견기업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오르락내리락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가장 이제 광고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큰 기업에서 일을 했는데 본인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을 좀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됐다. 근데 만약에 뭐 대기업 뭐 1,500명 이상, 몇만 명 이상의 대기업에 들어가서 시작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또 업계에 따라 다르기도 하니까 만약에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뭔가 내가 그런 데 있어서 뭐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좀 들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네. 관련돼서 정말 잘하고 있는 중소기업, 강소기업이라고 요즘 표현하잖아요. 그런 회사도 많아요. 그런 데서 처음부터 배울 수 있으면 3년 후, 5년 후에는 좀 더 뭐 제가 과감하게 말하면 그 큰 조직에서 일했던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문, 입구만 보니까 우리 이제 취업 준비하는 후배님들은 그리고 또 6개월, 1년씩 그 취업들 또 재수라고도 표현하죠, 네, 요즘에. 그쵸. 보면 저는 너무 이제 그게 안타깝죠. 그 시간보다는 들어가서 부딪혀보고 내가 충분히 점프업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보시는 분들한테 꼭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연봉도 더 많이, 훨씬 더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첫 자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러면 두 번째 파트로 창업 파트에 대한 질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상하게 되었고 좀 어떤 서비스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네. 우리 아이 영양주치 눈금이라는 이제 서비스고요. 회사 이름도 그래서 주식회사 눈금으로 지었고요. 저신장 아이들 아니면 저체중 아니면 과체중 아니면 이런 성조숙증 같이 성장과 관련된 질병 내지는 이런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집에서도 조금 미리 간단하게 미리 우리가 트래킹하면서 이런 부분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모바일로 비대면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이런 성장 문제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1대1 영양 전문가가 영양 코칭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마케팅에 종사하고 계신 도중에 스타트업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에이전시이잖아요. 광고 대행사라는 게 어떤 광고주의 어떤 아이템들과 서비스를 저희가 홍보, 마케팅을 하는 부분인데 다른 것들을 계속 하면서 뭔가 내 거를 만들고 싶다. 내 걸 해보고 싶다.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돼서 과감하게 좀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벤처부의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대기업들, 경력자들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 와중에 제가 있었던 모 기업 안에서도 사내 스타트업을 1기를 뽑고 하는 형태여서 조금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베이스가 있었고요. 네. 조금 더 어려움이라고 치면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이었겠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가정이 있고 네. 아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조금은 더 이제 안정적인 조건, 복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네. 조금 더 새로운 도전, 좀 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기존에 받고 있었던 연봉이 거의 반 정도로 깎아서 제가 스스로 깎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의 제 아내의 동의 그리고 제 스스로의 어떤 확신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스타트업을 시도하게 된다면 사실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제일 좀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디서 영감을 얻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일단 싶어요. 제 아이템은 어린이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저희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지금 2, 3학년 이제 여자아이들 연년생인데요. 그런 아이들과 관련된 그 부분이라서 가장 크게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만약에 저희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 후배님들이 계시다면 기존과는 조금은 이런 흐름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기존의 흐름은 이제 아이디어 싸움이었다고 치면 지금은 조금 더 추진력의 싸움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아이디어 자체가 우와 이런 게 있어를 조금 더 사람들이 선호하고 투자자들도 선호하고 기대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적용해서 빠르게 비즈니스 모델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스타트업이라 하면 투자 유치가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 추진력이나 어떤 부분이 이제 투자 유치에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시나요? 투자는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합니다. 투자를 받으려면 비전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증명도 하고 그리고 이거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약속을 해야 되고 나머지의 비전 가능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 속에 안에서도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것들은 인정하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들을 보이면 투자자도 피투자 기관 저희 같은 거 스타트업을 신뢰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더 돈독한 관계가 되고 투자자분들이 더 도와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광고 마케팅 분야에 재직했던 경험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됐을까요? 광고 쪽에 있는 특히 이제 기획 기반인 분들은 노웨어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드는 건 없어도 그러니까 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못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그런 많은 노웨어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적은 인력으로서 많은 서비스들을 많은 기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지? 퍼블리싱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빠르게 소싱해서 아웃소싱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제가 광고 쪽에서 많이 길러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적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의 역량 발휘나 역동 성장을 꿈꿀 수 있는 신생 벤처 기업들이 최근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선배님이 보시는 성장 가능성, 잠재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잘하고 있는 분들 많죠. 또 스타트업 어떤 경진대회나 경연대회 나가보면 정말로 제 라이벌로 이제 고등학생들도 나와요. 고등학생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PPT에 어떻게 그냥 손으로 쓴 것처럼 이게 나와서 아이디어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포맷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데 저런 안에서의 어떤 날 것 그대로의 아이템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데 저도 이미 그런 것들이 너무 몸 안에 배어서 그런 것들이 좋지 않다, 나쁜 버릇이 쌓인 것과 같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업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고 나서 서비스를 하려는 이런 강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마치 바깥에 내가 어떤 것 고기를 팔아보겠다. 그러면 고기를 떼다 그냥 팔아보는 거죠. 포맷이고 플랫폼이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형식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그 강박이나 찌들어 있는 건 아닌지 오히려 실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내가 얻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훨씬 더 요즘 많고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들어보았는데요. 이번 서로의 스케치북에서는 이규영 선배님과 함께 취업과 창업과 관련된 여러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도전을 경험하신 선배로서 취업 준비를 앞두고 있는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회가 돼서 우리 후배님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취업과 그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오늘도 파트가 나눠져 있지만 취업하고 창업은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돼요. 그런 취업의 어떤 자리들도 어느 누군가는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이 포지션이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먼저 선택하시든 창업을 먼저 선택하시든 만약에 취업을 선택하시다면 조금 더 창업자의 마인드로 볼 수 있다면 저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내가 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경영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아니면 내가 만약 이 회사의 경영자면 어떤 것들을 할 텐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라고 해서 이런 취업을 해서 우리가 현직에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과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오신다면 언제든지 스탠바이가 돼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평생 직장이 또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기회가 되면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또 이런 새로운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든 창업이든 항상 내가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것까지 랩업을 하면 그 안에서 완벽한 시작을 하시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시작은 누구나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니 오히려 도전을 좀 빨리 하시고 오히려 빨리 도전해서 빨리 실패하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 MC로서 선배님과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해본 결과 좀 도전의 중요성을 좀 느끼게 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것으로 이번 취업 특강 두 번째 선배님의 취업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